나는 요즘도 아침이면 습관처럼 오른손으로 넥타이를 만지작거린다. 매만지지도 않은 채 그저 손끝으로 쓸어보기만 해도 오래전 혜원이 내 앞에 서서 꼼꼼히 메어주던 장면이 떠오른다. 서툰 듯 보였지만 따뜻했던 그 손길, 약간의 비린내가 나던 손등, 눈을 살짝 내리깔고 넥타이 매무새를 살펴보며 됐어, 너무 꽉 조이지는 말고 하고 말하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지금도 선명하기만 하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예질은 희미해진다던데 이상하게 그녀와 관련된 기억은 날이 갈수록 더 또렷해지는 것만 같다. 마치 내 마음이 잊지 않기 위해 일부러 자꾸 그때의 공기까지 되살리는 것처럼. 혜원과의 삶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돌아보면 언제나 따스했다. 우리가 처음 살았던 좁은 단칸방에서부터 마지막 병실에 이르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에게는 늘 서로를 향한 믿음이 있었다. 자식들 셋을 키워내며 하루하루가 벅차오르던 때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외근을 뛰느라 체력이 바닥나던 날도, 나는 집 문을 열면 혜원이 부엌에서 뒤돌아보며 여보 왔어요 하고 웃는 그 모습 하나로 모든 피로를 잊곤 했다. 그 시절의 웃음은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날 만큼 단순하고 따뜻했다. 막내 민결이가 대학 시험을 준비하던 해는 지금도 잊히질 않는다. 혜원은 잠을 거의 자지 않았다. 책상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으면 불 끄고 와서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곤 하던 모습이 자주 생각난다. 나는 늘 말하곤 했다. 여보, 당신이 더 지쳐 보이네. 조금만 쉬어. 그러면 혜원은 어김없이 아니야. 다 지나가면 그때 쉬면 되지. 하고 웃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정작 쉬는 시간은 오지 않았다. 언젠가부터 혜원은 자신의 시간을 대부분 남편과 아이들에게 넘겨주며 살아왔고 스스로는 늘 뒷순위에 두었다. 그런 삶이 자연스러웠던 사람이었다. 세월은 그렇게 우리를 앞뒤 가릴 틈도 없이 몰아세우듯 흘러갔다. 아이들은 하나둘씩 자라 독립했고 떠나는 날마다 나는 속으로 한 번씩 울었다. 특히 둘째 유진이 결혼하던 날 하객들 앞에서 눈물 흘리는 혜원의 옆모습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하얀 꽃다발을 들고 있던 혜원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이미 주름이 깊게 자리 잡아 있었다. 그날 내가 혜원에게 살짝 괜찮아? 하고 묻자 그녀는 눈물 젖은 목소리로 이제 다 컸네, 우리 딸. 하고 말했다. 그 말 안에 섞여 있던 기쁨과 아쉬움, 뿌듯함과 허전함을 나는 아직도 정확히 기억한다. 아이들이 모두 떠나버리고 집 안에 우리 둘만 남았을 때 혜원은 종종 여보, 이제 정말 둘만 남았네. 하고 말하곤 했다. 그 말은 겉으론 웃음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쓸쓸함도 함께 들어 있었다. 그토록 시끌벅적하던 집이 어느 순간 이렇게 조용해질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러나 이상하리만큼 혜원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크게 외롭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산책을 하고 간단한 아침을 먹고 종종 손을 잡고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와 함께 있는 순간은 언제나 부드럽고 평온하고 조용한 행복의 바람이 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혜원은 예전보다 자주 숨을 몰아쉬고 계단만 올라가도 힘들어했다. 처음에는 나이 들었으니 그렇지 뭐 하고 넘기려 했지만 그녀의 손을 잡아보면 체온이 예전보다 훨씬 차가웠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지고 살은 빠지고 어깨는 조금씩 좁아져 갔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나오던 날 혜원은 병원 앞 벤치에 앉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일부러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그녀가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려 했지만 혜원은 결국 고개를 들며 조용히 말했다. 여보, 나 당신 곁에 더 오래 있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 꺼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뭐든 같이 견뎌보자. 우리가 못한 게 뭐 있다고. 그러나 세월은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흐른다. 살아온 세월이 긴 만큼 떠나는 일도 갑작스럽게 찾아온다.
병실에서 흰빛이 은은하게 떨어지는 밤, 혜원은 내 손을 잡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손은 믿기지 않을 만큼 가벼웠고 마치 새 한 마리를 손바닥에 올려놓은 듯 떨리는 느낌이었다. 여보, 혜원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나 당신 두고 가는 것만 마음이 걸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과거에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무력함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은 나 없이 어디가? 같이 있어야지. 하지만 혜원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어쩐지 오래전 첫 데이트 때의 그 소녀 같은 미소와도 닮아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숨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짧아졌다. 나는 그 끝을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듯 천천히, 그러나 냉정하게 가까워져 왔다. 혜원은 마지막 순간에도 끝내 나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려 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손을 꼭 쥐고 말했다. 혜원아, 미안한 건 내가 해야지. 내가 더 따뜻하게 해줬어야 하는데, 내가 더 오래 당신 곁을 지켜줬어야 하는데 미안해. 그 말이 입 밖에 나오는 순간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결국 혜원은 마치 깊은 잠에 드는 것처럼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병실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기계음도 간호사들의 발소리도 모두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해졌다. 나는 그녀의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올라왔다. 그녀가 숨을 멈춘 순간 나는 세상 전체가 멈춰버린 것 같았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말하지만 혜원을 떠나보낸 뒤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사람이 떠나면 남겨진 빈자리에는 시간이 아닌 기억이 앉는다. 그리고 그 기억은 때때로 너무 생생해 우리를 다시 울리기도 한다. 나에게도 그랬다. 식탁 위에 놓인 2개의 밥그릇, 그녀가 좋아하던 찻잔, 옷장 한켠에 남아있는 그녀의 향기. 그 모든 것이 나를 울리고 웃게 하고 또 그리움 속에 잠기게 했다. 그녀가 떠나고 난 뒤에도 나는 아침이면 여전히 넥타이를 매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손끝에 닿는 그 천의 감촉 속에서 나는 혜원의 손길을 느낀다. 때로는 넥타이를 매다 말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을 때도 있다. 그러면 문득 혜원이 뒤에서 다가와 또 너무 꽉 묶었네 하고 웃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린다. 그 순간 나는 마치 그녀가 여전히 내 곁에 있는 듯한 착각 속에서 잠시나마 따뜻함을 느낀다. 혜원이 떠나가던 마지막 날 나는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혜원아, 잘 가. 나는 여기 남아 있을게.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진 않을 테니 어디선가 나보다 먼저 길을 찾고 천천히 기다려줘. 그 말이 그녀에게 닿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 순간 혜원의 미소가 아주 조금 더 깊어진 듯한 착각을 했다. 사람들은 사랑이란 게 시간이 흘러도 남는 것이라 말한다. 그 말이 맞다. 지금도 나는 혜원이 남겨둔 기억의 조각들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퇴근하던 저녁의 냄새, 아침 햇빛 아래서 반짝이던 그녀의 머리카락, 밥을 먹을 때마다 천천히 좀 씹어라고 잔소리하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다. 혜원이 내 곁을 떠났어도 그녀가 내 삶에서 가져간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내 안에 더 크게 자리하게 되었을 뿐이다. 나는 이제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다. 언젠가는 나도 그 먼 길을 걸어갈 테니까. 그 길 끝 어딘가에서 혜원이 나를 향해 조용히 손을 흔들고 있을 것만 같다. 그날이 오면 나는 말할 것이다. 혜원아, 나왔어. 오래 기다렸지? 그리고 그녀는 예전처럼 따뜻한 미소로 말하겠지. 여보,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그렇게 믿으며 나는 오늘도 천천히, 하지만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혜원과의 기억을 가슴에 품고 내게 남겨진 마지막 시간을 소중히 붙잡으며.
그리고 나는 안다. 어떤 날에는 문득 바람결에 실려오는 향기 속에서 그녀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될 것이다. 그때마다 나는 미소 지을 것이다. 그녀가 내게 남긴 모든 사랑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지켜줄 테니까.